이 목포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쟁점이 됐는데요.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목포는 호구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상장 입구고요. 네. 잠시만요. 이런 정도까지는 네, 여기 들어가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 정도까지는 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아니, 나중에 다 빠져줍시다. 아니 목포 시민으로서는 어느 주무님 오셨으니까 좀 보시게 좀 해주셔요. 언제 이런 일 아니야 목포를 안 온다고. 맞아요. 저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좀 세상에 하루 매상이요. 100평 정도 되는 생활용품을 했는데 하루 매상이 7만 원밖에 안 올라요. 원도심은 살 사람은 손 의원밖에 없어요. 그분의 콘텐츠면 살릴 수 있어요. 그분 아니면 여기 살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로 활용한 도시 재생을 이제 목표로 한 거죠.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저 침체된 원도심을 구도심을 살려내는 지렛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과거 3대 항, 6대 도시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 목포 항구입니다만은 손혜원 일당에게는 그저 목포는 호구였을 뿐입니다. 예, 어제 목포를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목포시장은 손혜원 의원이 아주 잘한 일이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일부 목포 시민은 손혜원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털어놓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죠. 목포는 호구다. 이 발언은 조금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판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옆에 서 있던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김영주 의원. 네. 호구라는 표현이 보니까 이제 좀 어수룩해가지고 이용하기 좋은 사람 이런 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그 말은 조금 듣기가 거시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말 손혜원 의원이 목포가 호구인지 구세주인지는 목포 시민의 몫입니다. 예. 예, 사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당신은 목포를 위해서 뭘 했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떨렁 내려와가지고 조사하듯이 정말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목포 도시 재생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한 정책은 뭐냐?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비판을 하고 특히 정책이 여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말로 다 하려고 하면 어제 또 뭐 언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 자리에서 많은 패널들이 이미 다 깔아놓으면 가서 뒤통수 친다. 예. 그런 얘기 어제 이 자리에서 있었던 뉴스와이드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대안을 만들고 우리가 하면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데 아직 그전에는 몇 사람이 나와서 정말 진정하게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가서 새몰이 하듯이 큰 문제 마치 누가 수사관이 어떤 범인 잡으러 오듯이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또 말씀 또한 여러 가지 잘 조사해 보겠다. 목포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걸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몰고 가는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발길질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이 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대여 공격, 대여 투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손혜원 사건을 마치 청와대 김정숙 여사가 뒤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예. 서로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일을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일단 손혜원 씨의 문제가 뭔지부터 해서 접근해 들어가야지 다짜고짜 뒤에다가
무슨 뭐 저기가 있다, 저 청와대가 있다 얘기하는 거는 꼭 뒤에 UFO가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그 누차 얘기하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목포가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부흥에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해도 좋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문제가 뭐냐? 그 과정에 개인의 사적인 이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예. 공인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이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그 목포 주민의 이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된 말. 지금 그림은 뭐예요? 요건 이제 이 싸움의 양상인데요. 예. 양상이 뭐냐면 정영기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격 예. 방향을 예. 청와대를 직접 공격합시다 예. 하고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 시킨 대로 청와대를 공격하려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얼굴에 뭘 홍영표 썼어요? 원내대표는 일단은 탈당을 시켰으니까 아닌 척하고 어. 손혜원 의원을 이렇게 이제 밑에서 받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청와대에 있는 조 수석은 아주 기분 좋죠. 손혜원 의원 때문에. 그죠? 조 수석은 왜요? 더더군다나 아니 손혜원 의원이 다 지금 막아주고 있잖아요. 저 김태우 사건이라든가 신재민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과 그 나경원 난해한 의원을 그림이네. 코치하는 예. 좀 어려웠어요. 예. 코치하는 정영기 정책위 의장은 글쎄 저는 이게 싸움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야당을 안 해봐서 그러나 이게 지금 공격 목표가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괜히 청와대를 겨냥하거나 예. 그다음에 왜 목포의 가치하고 이걸 연관시켜요? 공직자의 자세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아까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보세요. 결론적으로 목포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상황에서. 예. 꼭 이게는 뭐냐면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딴 사람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기 껐죠? 네, 예. 죄송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예. 저는 손혜원 의원이 어제 당장 이걸 산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 목포 구도심에 대해서 자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근데 아무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지인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본인이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손혜원이 처음에 이걸 사라고 할 때는 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럼 차라리 그때 당시에 당신이 그렇게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도 한번 같이 합시다라든가 예. 차라리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재단을 만들어서 합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시죠. 차라리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와서 갑자기 목포는 호구다? 목포 시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럼 도대체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정영기 의원님께서는 목포를 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목포는 정 의장님에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예. 이경환 변호사 혹시 오늘 당에서 정용기 정책위 의장 발언 가지고 뭐 이런저런 논란 좀 없었습니까? 예, 뭐 어떤 말은 실수처럼 느껴지는데 예. 어떤 오해여지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예. 저는 방점은 목포는 호구다라는 걸 이렇게 헤드라인 다 잡고 있는데 예. 목포는 호구다가 아니라 예.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는 호구다. 이 방점은 뭐냐면은 오히려 뒷부분보다 앞에 있었다는 거죠. 예. 손혜원 의원에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야기하기를 예. 뭐 목포는 항구다와 길부되어져 가지고 목포는 호구다만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다 보니 오해 여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의사는 그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어쨌든 오해 여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새몰이식 뭐 지역 균형 발전 이 문제의 본질은 제가 보기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 본질인데 예. 과연 이러기까지 하실 이야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가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텐데 가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새몰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이거는 바로 이 본질을 갖다가 희석화시키는 물타기 불가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전체적인 다 지역균형 발전.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뭐 지역균형 발전 계속 해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목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다른 지역에 가서는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실 거냐.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했다고 하는데
마치 이거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체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7 제가 알기로 2017년 3월인가 바로 이것이 지정되기 얼마 전에 정보가 나왔을 때쯤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야기를 실제로 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취득하기 전에 사달라고 했으면 말이 되는데 예. 자기가 사고 나서 계속 사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밝혀지니까 사후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사후 합리화에 불과하고 본인의 선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걸 마치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예. 오히려 물타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한마디 들 줄 알았습니다. 예. 2017년 3월부터 뭐 지인과 본인 뭐 주변 사람들 이름으로 취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부터 그 동네를 살려고 돌아다녔겠죠. 2016년 말이나.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돌아다닐 때 최소한 2016년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 주장이. 그러니까 저는 손혜원 의원하고 개인적 친분이 하나도 없고 그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그분이 예전부터 자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2017년 3월에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경환 부대변인께서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손혜원 의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여서 본인이 사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나오겠죠. 예. 아까 김영주 의원도 표정을 보니까 뭐 할 말씀 있으신 것 같던데. 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다른 언론에 이미 마땅히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당에 지금 TF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가서 정말 하나하나 주변 사람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 가는 것이지. 예. 지금 나 대표 가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다 따라가서 예.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도 있을 텐데 정말 일반 주민들하고의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가 됩니까? 사실 정치적 그림 스케치하고 오라오는 것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예. 그 저기 새로운 분이 우리 한국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게 무슨 조사하는 겁니까? 새몰이 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은 저렇게 안 가도 충분히 조사 가능해요. 예.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일단 여하간 상관없이 목포를 위해서 갔다면서 목포를 호구라고 말씀하신 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경망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목포가 지금 신음하고 있죠. 왜냐하면 목포의 미래를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죠. 목포 시민들이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막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목포의 고향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구도심은 진짜 어둠 그 자체라 그래요.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되게 지금 발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절망하고 있죠. 막 싸움만 하고 있고 아무런 일이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정당들이 내려와서 아까 뭐 세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려와서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포 시민들의 얘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 정치적인 정쟁의 지뢰밭이 됐는데 그 지뢰밭에서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은 다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 그 지뢰밭에서 나오는 모든 파편들은 목포 시민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총리한테 배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에서 말씀을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 뭐 자당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잘못이 확인된 법대로 대처하겠다. 예. 아주 지켜보자. 그다음 두 번째가 도시재생사업,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목포 시민들 걱정하지 마셔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예. 저도 공당이라면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나 여당을 비판하고 싶으시다면 자유한국당이 좀 이낙연 의원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기초해서 목포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냥 제가 볼 때 목포 시민 이용하시는 거죠, 정치적으로. 난 또 말을 또 점잖게 하는 법을 이낙연 총리한테 배우라고 그러신 줄 알았더니 대안을 말씀하셔야죠. 야당 의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총리식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해를 보는 건 목포 시민들이니까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진짜 좀 부탁인데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저게 잘못돼가지고 원주민들이 다 얘들 쫓겨나게 되거나 예. 이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요즘 빨리 좀 여야가 좀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예, 김광국 본부장. 저는 정용기 의장이 발언이 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든 간에 이런 표현,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한 거는 큰 잘못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2의 이부망천 발언이 아닌가. 네. 마침 그 이부망천 발언한 정태욱 의원이 어저께 또 복당이 허용됐는데 예, 그 바로 부분. 뒷날 바로 이러한 말 제가 이부망천이 무슨 뜻인지 말 뒤에 안 좀 하겠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특정 어떤 지역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어떤 연령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약간 표현을 다르게 이게 뭔가 다른 오해를 놔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는 네.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이경원 변호사 사과해야 하셨는데요. 됩니다.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자꾸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김종국 교수님도 좀 심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안을 지금 국정조사, 특검, 뭐 수사 의뢰 이야기했는데 그 외 다른 데는 뭐 어떤 거 혹시 민주당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대안을 말씀드린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낙연 총리 이야기하셨는데 이낙연 총리가 했던 것은 손해원 잘못 확인되는 법대로 처리한다. 원칙론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게 무슨 대안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법대로 뭐가 나오게 되면 대처를 하는 거지. 지금 서로의 정쟁만 있는 거잖아요. 확인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지금 법대로 해야죠 지금. 법대로 하는 그러니까요. 과정을 지금 가는 거 사실 법의 밝혀나가는 결과가 과정 나오면 수사 결과에 맞게 거기에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네네. 가장 항상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안심을 시키자면 뒤에 가서 그럼 다른 목포 한국당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목포 무슨 시민들이 대안이 없다고 고심하지 이야기하시는데 말라고. 뭘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지금 대안이 수사, 있으세요? 국정조사하고 독립 아니 국정조사가 무슨 대책이 수사 의뢰 됩니까? 하자는 이야기인데 국정조사- 무슨 다른 의뢰가 아니, 다른 자유한국당은 대안이 제가 있는가요?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뭐가 일만 터지면 국정조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럼 국회에서 뭐만 하면 되냐? 그냥 국정조사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야당이 할 수 있는 하루 것은 밖에 없죠. 뭐하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됐습니다. 네. 여당이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야당이 뉴스 가지고- 와이드에서는 두 분 이 정도 하시고 예. 끝나고 두 분 따로 만나서 또 계속 그러시죠. 예. 얘기하시죠. 자,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한번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는 차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더 겸허해져야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볼 때 이게 좀 민주당이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충돌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하게 스스로 해석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투자이기 때문에 뭐 큰 잘못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더라도 그러나 공직자로서 엄격한 이해 충돌에 있어서의 그 예민한 문제까지도 다 과연 지켰느냐, 내 스스로 양심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피는 사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이낙연 총리 그리고 이종걸 의원 얘기까지 들었는데 김영준 어제 네. 금태섭 의원 발언도 그렇고 네. 또 이종걸 의원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손 의원이 계속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당이 이제 같이 좀 빠져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정당을 하면 온정주의가 있는 거죠. 예. 또 그분하고 같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또 그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쪽에서 일정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 또 우리 위필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무디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가자.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런 금태섭 의원이나 이종걸 의원과 같은 목소리는 저는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광덕 본부장 결국은 이제 본질이 투기냐 문화재 사랑이냐 하는 것에서 이해 충돌이냐 예. 그 부분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동안 투기냐 아니냐는 이런 일종의 그 도덕적 논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 충돌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과연 책임이 있느냐라는 거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서영교 의원 건도 결국에는 그 재판에 관해서 이제 과연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이런 법적 문제로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서 예. 이제 그거 이제 중심으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노영희 변호사, 이해 충돌이 맞습니까? 이익 충돌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보기엔 이해 충돌이 맞는 것 이해 같아요. 충돌이. 반드시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예. 이해관계라고 네. 하는 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정말 한마디 꼭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정말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겠죠. 그러면은 제가 춘천을 한 2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갔었는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썰렁한 거예요, 동네가. 예. 그 춘천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말 되면은 뭐 닭갈비도 먹으러 다니고 여러 번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정말 썰렁하고 도대체 이 도시는 무엇을 해서 이 도시 사람들이 다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제가 서울 살아서 더 썰렁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포도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정말 국회의원들이 좀 지역구 특히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이 손혜원 의원이나 이런 건과 관련돼서 한마디씩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뭐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으면 차라리 그걸 자기 지역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 저는 손혜원 의원 사건이 정말 우리 정치인들한테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중대한 계기라고 봐요. 손혜원 의원의 사건이 저희 한국당에 있었어도 저는 단호하게 손혜원 의원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예. 이거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많이 생각해 보는 건데 일정하게 자기네 같은 편, 소위 말하면 이념이 나하고 똑같아서 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다 감싸는 것, 이거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특별하게 정치와 일반적인 사적인 마케팅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충분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절대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국민의 어떤 자발적 주체적 의식을 상대로 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어떤 이게 의식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 유행이나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일을 하든 정치는 세비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이익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에 무슨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앵커가 최근에 있어서 이게 이슈가 이익충돌 문제로 전환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볼 땐 뒤늦게 제대로 자리 잡힌 거예요. 처음에 이 문제 나올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뭐 투기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차명진 의원 뭐 아침에 좋은 책 읽고 왔어요? 뭐 아니, 막스 저는 베버 책 읽으셨나? 항상 공부합니다. 예. 끊임없이. 그리고 그림만 요즘에 제가 그리시는 게 아니고 요즘에 제가 정치를 왜 하는지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어가지고.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이제 과거에는 있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예. 다루는 것, 그게 정치였는데요. 적어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화대에서는 정치는 자유시민의 공동체를 위한 서로의 어떤 이게 협업, 소통,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정치의 개념을 바꿨어요. 그래요. 그게 답인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김영주 의원께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치는 원론적으로 보면 한정된 자원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정치는. 예.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지키고 예산을 어떻게 나누고 그런 공론화의 과정이 예.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그거는 정치 사회 얘기고 제 의원님 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저는 그걸 들고 제가 했나 봐요.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외과 의사와 같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를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성공우사도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정책 하나하나가 그 이해관계자들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치밀하게 많은 연구와 나름대로 물론 소신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 하나의 어떤 법 하나에 따라서 수많은 업들이 죽어나고 살아나는 특히 4차 예.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런 식의 접근이 일반적인 접근이에요. 그냥 공적인 것을 위해서 뭐 서로가 자원을 나누는 것. 그런데 그 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제가 공적인 것이라는 말은 하나도 한 적이 그래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통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를 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지배자 피지배자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제 그 정도 하시고. 그거는 민주정에 대한 아무튼 얘기고. 오늘 잠깐 우리가 정치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까지 갖게 됐는데 정작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이 손해원 어찌됐든 이게 완전히 블랙홀이 돼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이래가지고는 2월 국회 제대로 될까 그것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길인가. 또 뭐 손혜원 의원권은 정말 이제는 이제 2라운드로 간 거예요. 그야말로 그 법적인 문제, 예.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윤리 규정을 준수했나의 문제 그렇게 넘기시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서 소년 방식도 저도 비판이 있습니다. 예. 가령 지금 경리단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주택을 가진 자들의 이익으로 왔지 자영업자들은 다 내쫓겨가지고 예. 다시 텅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는 뭐든 그런 부분에 대해까지 고민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좀 일은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